자, 저런 엔진을 쟤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XA101, 요번에 1이 하나 더 붙어요. 프레드 앤 위트니도. 저 45,000파운드고요. 저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저렇게 프레드 앤 위트니랑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두 군데를 지금 공군이 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 프레드 앤 위트니에서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엔진이 F100 PW229라는 엔진인데 저게 29,116파운드예요. 저게 F16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 모델이 많습니다. F16에. 그래서 22,3천부터 시작해서 29,000까지니까 그 F16에 무슨 버전에 얼마 쓰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FA50 우리 비행기 불과 만 한 7, 8천 나오는 파운드 가지고 얼추 쟤를 때려 그 29,000짜리, 28,000짜리를 비슷하게 기동성 발휘하면서 간다 이거예요. 폴란드 장관이 그 말 한 거예요. 왜냐? 무게가 하나가 9톤급이고 하나가 6톤급인데. 그 무게가 3분의 2밖에 안 되니까 추력도 3분의 2 가지고 해볼 만하다. 이게 한국의 디자인 철학이야. 그러면 추력 3분의 2 가지고 기동성 발휘하고 A사 채워가지고 지금 A사 안 찼지만 레이더로 멀리 보고 장거리 공격할 수 있으면 F16에 비견되는 그런 비행기 적기가 들어오더라도 FA50 가지고 대충 막을 수 있다. 이쪽은 특히 방공망이 있으니까. 이게 한국의 공군과 그리고 한국 그 카이의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그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발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탄탄한 아이디어였을 거다. 그것이 아마 록히드 마틴의 그 당시에 공동 개발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온 엔지니어들을 기겁을 하게 만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방식이 KF-21에서도 흔적이 나거든. 비행기 가볍게 만들고 날개 작게 하고 그 대신에 엔진은 좀 싼 거, 구하기 쉬운 거 가지고 두 개 해서 추력 만들어 가지고 기동성 높이고 내부 공간, 무장 공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게 KF-21의 그 기체 디자인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엔진 아까 F414 우리가 KF-21에서 쓰는 저 엔진은 전혀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비싼 엔진이 아니에요. 저급에서는 22,000파운드밖에 안 나오는데 크기도 작고. 그래서 저거 두 개 채워가지고 F-35에 43,000보다 무려 1,000파운드나 더 높은 추력 만들어내고 엔진이 작으니까 내부 공간 널널하게 만들어내서 거기다 나중에 무장창 만들면 왕창 집어넣을 수 있게 하고 몸집은 오래 약간 더 키워놓고 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 약간 더 몸집 길게 만들고 F-35보다 1m 20이 길잖아요. 엔진은 F-35보다 한 1, 2m 더 짧은데 F-35가 저게 5m 50인가 됐는데 제가 엔진 길이가 1m 엔진 길이가 1m 엔진 길이가 제가 4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엔진에서부터 한 1m 5, 60 차이 나는 거예요. 엔진 길이에서. 거기다가 몸체 길이가 1m 20이 더 기니까 무려 내부 공간을 얼마를 벌어놓은 거야? 2m 70을 더 벌어놓은 거 아니에요? 길이로. 저그 내부에 뭐 들어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 중에 이제 복좌식해서 사람 하나 더 앉히느라고 한 7, 80cm 썼다고 쳐도 2m 가까이 내부 공간을 더 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엄청 뭐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안에 이제 연료 많이 집어넣고 그 대신에 그 공간에. 그래서 그래도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안에. 동굴같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그러잖아요. 공간에 여유 있습니다. 공간에 여유 있습니다. 아니, 카이 임원들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 또 말씀드릴게요. 뭐 재밌는 얘기죠. 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빨간 선 이하는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F119 35,000짜리 35,000파운드짜리 저 F22에 쓰이는 거예요. 두 개 쓰는데 저기 꽁무니가 좀 이상하죠. 저게 어저께 말씀드린 분사 방향 조절해주는 그 판대기예요. 상하로 조절해주는 걸. 저거 스라스트 벡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F135 저건 42,000파운드짜리죠. 저거 F35에 쓰이는 거죠. 저거 안 팔죠.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아까 록히드 마틴은 XA100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고 있고 얘는 XA101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뭐 개발 목표는 똑같습니다.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거를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만 5천급 이상에서 최신 전투기에 쓰는 건 안 팔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 팔게 된다 이거예요. 일단 안 팔은 얘기부터 할게요.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F-22를 개발할 때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엔진에 대해서 프레드 앤 위트니하고 제너럴 일렉트릭한테 미 공군이 두 군데의 발주를 줬습니다. 미 국방부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시제품이 YF-120이에요. 근데 YF-120이 그 당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YF-121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레드 앤 위트니가 채택이 돼서 그게 지금 F-119고요. 그 F-119의 그 코어 부분은 똑같고 바깥을 바꿨어요. 그게 F-135입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때 이미 1990년이면 30년 전 아니에요? 30년 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적응 가변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운이었어요. 그 공군이 미 국방부가 GE의 파일럿 엔진 YF-120의 이 혁신적 구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혁신적이어서 리스크가 있다라 그래서 탈락시켰습니다. 이 지금 보면 참 황당한 일처럼 보이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하려면 소재가 극도로 발달해야 돼요. 30년 전에 소재가 왜냐면 안에 열이 엄청 올라가요. 내열 구조가 한 200도 이상 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150도 이상 내열을. 그 소재가 격이 달라져야 되는데. 물리학적으로는 저 구조가 맞지만 그 물리학적 구조, 물리학적 구조, 그러니까 그 이론적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소재가 저 감당할 거냐. 거친 환경에서 공군이 그걸 걱정했을 거예요. 미국 국방부가. 그래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앤 위트니의 기술이 채택이 됐고요. 프레드 앤 위트니랑 결합한 록히드 마틴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F-22, F-35를 다 먹게 된 거예요. 이제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세상에 돌고 돌아서 이게 요번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적응 가변형으로 해라. 이제 소재가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뒷공무니에다가 그 뒤에다 연결해가지고 램젯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바이패스 막 양 불려가지고 램젯으로 부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터보젯에서 램젯으로 바로 연결되게 모드가 막 변화되게 그렇게 해라. 그게 NGAD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엔진의 특징이고요. 그중에서 앞에 터보젯 부분만 떼내갖고 그건 딱 무슨 사이즈가 돼야 되냐? 그거는 바로 저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터보젯만 떼내면 터보젯까지만 하면 F-135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것만 지금 F-35에 갈아 끼우면 엔진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F-35가 훨씬 좋아질 거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뭘 노림수를 가야 되냐? 램젯 연결부 없는 앞에 것만 미국서 가지고 와서 한미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전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건 전투기 엔진에 대해서 아니 저거 뭘 국산화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저거가 지금 내년쯤 나오면 우리 KF-21을 이미 개발해서 미국에 대해서 발언권이 세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 빼고는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제 도입을. 즉, 신형 저 XA 엔진 빼고는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저는 XA의 앞부분까지 그걸 갖고 오자는 거예요. 뒤에 램젯 연결부 빼고. 램젯 연결부 붙으면 이제 음속의 4배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세계 시스템을 리드하는 미국만 쓰려고 들 거예요. 그건 무리한 얘기고, 저게 앞에 부분만 갖고 오더라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지금의 F-35 엔진보다. 이름을 하나 정해볼까요? 그러니까 짧은 XA, 긴 XA. 그러니까 혹은 F-35XA,
그 다음에 저쪽은 저쪽 거는 하나는 F-35 XA, 저쪽 거는 램젯 XA. 램젯 XA 말고요. XA 말고 F-35 XA를 한번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 안 되면 지금 구형 기존 F-35 그 F-135 엔진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다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이스를 좀 고민을 해야죠. 갈라파고스에서 살고 싶냐, 아니면 동맹을 강화하고 싶냐. 지금 탈미 갈라파고스예요. 미국 벗어나서 갈라파고스로 가자, 갈라파고스로. 그게 이제 그런데 갈라파고스라는 명패가 걸어놓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기 종북 간첩들이 디글디글한 종중의 집단이 되겠죠. 자, 이 제트기 엔진은 아까 여객기 화물기 쪽 엔진은 저거는 뭐 지금 보잉이 지금 부도가 나냐 마냐 엄청나게 큰 회사들의 엄청난 큰 게임이에요. 에어버스랑 보잉의 게임이에요, 저거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에어버스랑 보잉 같은 회사 지금 키우자는 얘기야? 혹은 그런 여객기 화물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에어버스는 자기 엔진을 자기가 직접 수배하거든요. 보잉도 많이 자기가 직접 수배하고 뭐 롤스로이스나 뭐 수십 년 동안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혹은 저기랑 같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지? 저기 그 프레드 앤 위트니. 지금 한국의 카이가 혹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저 여객기 화물기 엔진 사업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건 문재인도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전투기 엔진 들어가자는 소리거든. 문재인이 한 얘기가. 근데 전투기 엔진은 지금 적응 가변형의 램젯까지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거 할 거 아니면은 밑에 건 다 파는데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건 천문학적 개발비를 들여도 성공할까 말까 하고요. 성공한들 팔 곳이 없어요. 시진핑한테 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저것까지는 표현을 안 해도 최첨단 엔진을 영국과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쟤들 갈라파고스에서는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미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만 파운드급은 이미 구할 수 있고, 아까 보셨잖아요. F-15에 들어가는 거 이미 팔았다고요. 3만 2천 파운드. 터키에. 그건 이미 구할 수 있고, 심지어 기존 F-35에 들어가는 것도, 즉 4만 3천 파운드짜리도 곧 구할 거다. 근데 욕심 좀 내보자. 4만 5천 파운드짜리 XA 엔진. 근데 그걸 마이너스형. 그러니까 짧은 XA. 램젯 안 넘어가는 거. 그거 한번 당겨보자. 그 얘기예요. 이 적응 가변형 이 XA는 기존 이제 한 너댓 가지의 굉장히 좋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F-35 엔진에 비해 일단 추력이 10%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연비가 같은 속도 같은 조건으로 가면 25%가 연료가 절감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 효율성이 200% 올라가요. 저게 왜 그러냐면 바깥에 바이패스로 많이 빼주니까. 틈만 날 때마다. 바깥 코하부 바깥쪽으로. 따라서 냉각 효율성 굉장히 올라가죠. 그런데다가 내열성도 섭씨로, 화씨로 500도, 섭씨로 한 280도가 올라가요. 저게 1800, 1900도를 견딘다는 소리예요, 저게. 소재들이. 그러니까 XA에 램젯 없는 것만 들여와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항속거리 4,000km, 연료탱크, 보조 연료탱크 없이 대형 차세대, 대형 차세대 랩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데, 이거 왜 하냐? 무기는 뭐 다 멋있고 강한 거 무조건 합시다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은 우리 목표고요. 둘은 미국 목표예요. 하나 뭐예요? 우리 목표 중국 제압. 셋은 미국 목표고 그 중에 둘이 우리 목표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제압하고, 두 번째로 미 공군이 NGAD가 뜨면 그게 이제 그 연료통 없이 6,000에서 8,000km 가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6,000km짜리 와서 이제 미국 뭐 괌에서 온다든지 하와이에서부터 온다든지
뭐 알래스카에서부터 온다. NGAD가 오면 걔랑 딱 결합해 갖고 중국을 향해서 쫙 들어갈 수 있는 현장에 한 4,000km 뛰는 애. 그게 그 NGAD의 파트너.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 그래가지고 각 국마다 미군 기지를 여러 개를 작은 걸 두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거점마다 크게 빵빵빵 때리는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저기 그 아들 부시 때. 그럼 그 미국 GPR 거점 중에 제일 큰 게 한국인데 한반도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평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미국 거점에는 중국을 상대로 한 본토에서 날아 들어오거나 하와이나 괌에서 날아 들어온 건 NGA더라도 여기 오산 기지에 있는 거, 여기 예를 들어 대구 공군기지에 있는 거는 저거는 비싼 NGAD 깔아놓을 거 없다. 4,000km짜리 깔아놓으면 된다 이거지. 미국 GPR 거점 기지용. 그럼 거기는 4,000km 항속거리 나오면 충분하다. 대한민국이 충분하듯이 중국 겨냥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세 개나 좋은 게 있네. 근데 뭐냐면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 국방부나 미 공군이 이거 추진할 힘이 없어. 저거 의회 설득할 수도 없고 지금 NGAD 하나 설득해서 돈 빼내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걔들 생각에도 이거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 잘 붙잡고 윤석열 정부가 그 다음에 미국의 여기 대사들,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 미국 국무성이랑 잘 얘기해서 우리가 대부분 돈 댈게. 그리고 미국 안에 판매는 이번에 FA50 팔듯이 롱마랑 공동개발 같이 해서 미국 안에 롱마가 팔도록 할게. 그럼 너희도 쓰고 우리도 쓰고 좋지 않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 공군은 원가대로 앞으로 한 30년 동안 200대 쓸 거거든요. 최소한. 개발 끝나고 나서. 그럼 원가로 200대 쓰면은 저거 그냥 살라 그러면 한 3천억 줘야 되는데 원가로 한 2천억이나 1,500억에 썼어요. 한 2천억에. 2,500억이나. 그럼 한 대 살 때마다 500억씩 아꼈어. 그럼 500억 곱하기 200대 쓰면은 그게 얼마예요? 500억 곱하기 100대면 5조, 200대면 10조예요. 개발비 뽑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굳었고 경험은 경험대로 쌓였고 세계적 명성은 세계적 명성대로 누렸고 플러스 가장 중요하게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런 게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주국방은 탈미가 아니라 동맹 강화가 돼야 돼요. 동맹의 경. 그래서 제가 맹격이라 그랬습니다. 맹격이 높아지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 말씀. 영국과 일본의 지금 템페스트 개발 계획 있죠. 차세대 전투기. 또 프랑스와 독일의 FCAS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결말이 제 눈엔 보여요. 지금 템페스트 보면은 엔진이 램젯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뭐가 바이패스가 조절됐어야 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얘기가. 그 이제 롤스로이스가 하고 돈은 일본이 더 돕겠다는 건데 영국은 야 너희는 돈만 좀 내고 그 전자장비나 몇 개 채워넣어. 알았지? 영국은 입장이 그래요 또. 저 게임에서 일본이 도와줄 게 없으니까 영국 입장에선. 또 프랑스나 독일도 차세대니까 미국이 하는 엔진 비슷한 건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엔 램젯 연결은 힘들고요. 43,000, 45,000 파운드의 적은 가변형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한 10년 걸리면. 램젯까지는 붙이더라도 그 램젯으로 날아가는 음속 4배짜리 비행기를 뭐하러 만들어? 걔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램젯은 안 가는 거예요. 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엔진 뒤에 저 뒤에 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폭발이 일어나니까 앞에 앞에 열 못 빠져나가서 엔진이 과열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저 뒤에다 램젯을 하나 더 붙이면. 저런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램젯 없는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F-35에 갈아 끼우는 그런 엔진 그런 거 하나 이제 만들게 되겠지. 근데 10년 늦게 만드는 거야. 미국은 내년이면 다 나오는데 지금 한참 미 공군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미국 따라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엔진 가지고 만들 물건이 뭐야? 대형 차세대 랩터에 쓰면 좋아요. 우리가 하려는 거 4,000km 날아가는 대형 랩터. 지금 랩터보다 폭이 한 1m 50, 2m 크고요. 길이도 한 2m, 2m 50 크고요. 대형 랩터. 이런 엔진 가지고 만약에 F-35 따라하겠다? 하지 마는 게, 우리 지금 어저께 봤잖아요. KF-21이 그 싸구려 엔진 그거 2개 채워갖고 F-35를 따라가고 있잖아. 거의 그 기체 성격으로는 F-35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큰 엔진 비싼 거 끼워갖고 F-35 따라가. 거기다 F-35 따라가면 함재기 개발도 힘들고. 어저께 봤잖아요. 엔진 하나 쓰니까 그 심이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함재기 그 테일 잡아내는데 힘들고요. 아니 지금 보세요. 저희 그 KF-21이 얼마나 훌륭한 건지 엔진 길이가 저 F-35 엔진보다 한 1m 4, 50이 짧아요. 150cm 정도가. 그런데 기체는 120cm가 길어. 그러니까 F-35 대비해서 270cm를 물고 있는 거야. 그 엔진 주변은 빼고라도 270cm가 늘어난 거야. 앞에 공간이. F-35를 따라서 하려면은 한국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따라서 하지. F-35랑 똑같은 성격의 좀 괜찮은 엔진, 똑같은 크기에 만들어서 F-35 따라하겠다?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따라서 저 엔진으로 저런 엔진 힘들게 수십조 써가지고 개발해갖고 저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런 엔진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형 차세대 랩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모스크바 인근까지만 가면 되는데 폴란드에서 떠서 대형 차세대 랩터가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NGAD를 개발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미 공군의 핵심 그 브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유럽 전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2,500km 항속거리를 가지고 놀았다. 그런데 이제 주전장이 서태평양 중국을 상대로 한 거다. 여기에선 기본적으로 6,000km 이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NGAD가 그래서 항속거리가 늘어난 거예요. 유럽에서는 저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그럼 팔아? 한국은 미국과 요번에 KF-21 가지고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 살살 자극해서 우리는 XA 엔진의 짧은 버전, 짭동안 그러니까 램젯 안 달린 거 그거를 갖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갖고 왔을 텐데 2년 후에는 갖고 올지 모르지만 그거는 퀘스천 마크지만 10년 후에는 충분히 갖고 오도 남죠. 그래서 저게 엔진 개발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 템페스트나 FCAS 입장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프로젝트 두 개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왜 그런지 나중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엔진을 미국에서 유럽이나 그럼 오케이 우리 템페스트 엔진 안 만들어. 그 다음에 FCAS 우리 엔진 안 만들어. 그럼 미국이랑 잘 얘기해서 미국서 받아오자. XA를 받아오던 XA 엔진 짧은 버전을 받아오던 지금 현재 기존의 F-35에서 쓰이는 F-135 엔진을 받아오자. 우리는 그러면 통합하고 전자장비 넣고 멈트하고 그러자. 하려고 딱 봤더니 잠깐만 이거 지금 쟤들이 우리보다 늦어가지고요. 아무리 서둘러도 우리보다 한 6, 7년 후에 나와요. 10년 후에 나와요. 그 시점이 되는데 자기들이 한국은 3년 후부터는 영업해요. 4년 후에 비행기 뜨니까 저는 그보다 땡겨줄 거라고 보는데 저 계속 실험하는 거 남들이 와서 보고 3년 후부터는 예약 질른다고요. 지금부터 아무리 최장 3년 그러니까 2025년 봄쯤 되면 돈 들고 와서 먼저 예약하는 사람들 나와요. 그러면 물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발끝도 못 쫓아오죠.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 만지작거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도 컨셉이 안 나오고 엔진을 두고서 한국과 같은 그런 차세대 어쩌고 저쩌고를 한다든지 혹은 그것도 답이 안 나오고 엔진을 수입해서 차세대 대형 차세대 랩터를 만드는 것도 유럽 시장에서는 저거 안 먹힐 거고 비행기는 비싸지 4,000km 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지 라는 문제가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한국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이미 찬스를 가졌었어요. 언제 가졌냐
유로파이터 나올 때 가셨어요. 유로파이터 나올 때 지금 한국 KF-21 수준 꽤 나왔었어야 돼요. 유로파이터 저거 아무것도 아닌 비행기거든요. 유로파이터. 전자장비가 KF-21보다 훨씬 후지고요. 가격은 뭐 F-35보다 두세 배 비싸고요. 유지보수는 엄청 힘들고요. 아무 애물단지여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전부 유로파이터 개발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들이 다 유로파이터 내다 버리고 있어요. 유로파이터가 2000년대 초에 나왔을 텐데 한 20년 전에 그때 지금 우리가 보는 KF-21과 같은 걸 성공시켰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한테 야 너희 뭐 어렵게 그 F-35 그렇게 크고 뭐 비싼 엔진 들여서 하냐. 우리는 그냥 쌈박하게 저기 어디야 롤스로이스 그 저기 EJ2000 그거 써가지고 두 개 써서 하니까 대충 되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엔진 그거 좀 더 개량해서 우리 그거 한 두 개 합치면 한 글쎄 한 5만 파운드 만들면 너희 좀 애 좀 먹을 거야. 그때 그렇게 해서 20년 전에 그때 이미 마켓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다. 마켓 윈도우라는 게 있잖아요. 실패했다는 걸 감지도 못했고 야 그냥 물건이 좀 더 비싸잖아. 주문해놓고 10년 기다려서 비행기 받고 난리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체제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서 유럽이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안 돌아가는 거가 문제다라는 것도 못 느낀 채로 시간만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NGAD 가고 한국에서 KF-21 튀어나오니까 야 우리도 차세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열차 떠났거든요. 뛰어들 그 윈도우가 없어요. 그 윈도우 마지막에 딱 열차 문 이제 그만 타십시오. 승객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그만 타세요. 문 딱 닫은 게 누구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진입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한국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KF-21 성공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됐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공했다고 해서 엔진 국산화합시다. 일단 저는 뭐 사실 그거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고 봐요. 왜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면 해야 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머리 총 맞았어요. 저 짓을 해요. 죽을 짓을. 안 하죠. 안 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얘기를 떠들면서 그 국뽕을 하고 그것이 자주국방인 것 같이 막 부풀리고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특히 그거를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산자부 장관이란 자들이 그 퇴임 뭐 한 4, 5개월 남겨놓고 그걸 부르지르고 갔어. 그게 탈미 갈라파고스로 가는 길인데 죽는 길인데. 그래서 이게 문재인의 간첩스러운 국방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례. 자주국방은요. 탈미가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자주국방은 동맹 강화가 자주국방이에요. 동맹의 격을 높이는 것. 맹격을 높이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 사진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괜히 혼자 좋아하나? 오른쪽 사진 캄차카 반도의 핵심 베트로파블로프스크 푸틴과 같은 황당한 인간이 만약에 제거가 되고 러시아가 좀 자유화된다면 그때 러시아랑 좀 새로운 러시아 체제와 정부도 아니에요. 체제예요. 얘기를 잘해서 캄차카에 우리 군사기지 하나 항구 또 공항 띄고서 들여놨으면 좋겠고 또 중국 국경 바로 바깥에 그 아무르 강변에 1921년에 우리 한국 독립군의 소련군에 의해서 한 1000여 명이 학살당한 스보보드니 자유시에 또 하나 들여놨으면 좋겠고 한국에 있고 필리핀 수빅에 우리 공군기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 조그맣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광주나 뭐 이런 데들이 그 곁다리 사는 공군기지잖아요. 미군 공군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주 공항에 옆에서 곁다리 살잖아. 군산도 그랬죠. 그러다가 군산인가 어딘가는 이제 민항기가 취업을 안 하게 되니까 사실은 혼자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곁다리 공군기지요. 큰 공군기지도 필요 없어요. 페트로파블로스크도 마찬가지. 곁다리 공군기지죠. 이제 경납고 있고 우리 무슨 장비 좀 가 있고 우리 보급품 좀 잘 열쇠 채워서 있고 평소에 그거 관리하는 병사들 나가 있고 그런 곁다리 공군기지죠. 다 곁다리 공군기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근사한 공군기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말하자면 서머하우스지. 우리가 가면 그냥 편하게 내리고 거기서 그냥 약식으로 통관 받고 거기서 약식으로 입국 심사 받고 또 거기서 채워놓고 뭐 하고서 그 다음에 또 방 뜨면 또 딴 데 갈 수 있고
멋있잖아요. 호주의 다윈 애넘 거기 또 애넘에는 우리 우주기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그런 거죠. 애넘 그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곁다리 공군기지 하나 두면 좋죠. 다윈은 너무 복잡한 공항이고 시골에 있는 그 공항에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활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우리 곁다리 공군기지 하나 들어가면 우리 로켓 쏘아 올리느라고 가서 고생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랑 한국서 날아간 우리 공군 파일럿들이랑 같이 오스트레일리아 좋은 맥주 저 좋아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본 적 없지만 맥주는 좋아합니다. 포스터 맥주 그 같이 한 잔씩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좀 시원하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가 좀 어려운 부탁입니다. 아무튼 KF-21 돼가는 거 보면서 미국 잘 설득해서 저 환상적인 XA 엔진 뒤에 램젯 없이 앞에 거 45,000파운드짜리 그거 좋은 조건으로 로키드 마틴과 뭐 공동 개발도 좋고 해서 그 비행기 공동 개발 그 엔진 들여다가 좋은 조건으로 한번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